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로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되면 무시하게 돼? 부모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부모 아닌 권위의 대상을 찾아가면 안 돼요. 독립이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노르족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녀를 독립을 못 시키면은 뭐 한 거야? 실패한 거. 실패. 뭐의 실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의 네 번째 시간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션에서도 교육을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네이션을 가리키는 교육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녀의 교육으로서,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 에서 육아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시작 전에 그려놨는데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냐? 가정의 생애 주기다. 그래서 처음에 뭘 합니까?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육아를 하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오늘 할 빨간 부분이 교육이고, 교육이 끝나면 뭘 시킵니까? 출가를 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출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 입장에서 본 거고, 자녀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입장과 자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육아부터 초등, 중고 이렇게는 자녀 입장으로 봐줘야 되는 거고, 이 자녀의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중고 대학이 될 수 있고 중고 직장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보편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보편적인 삶에서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이 신혼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이거를 결혼의 목적은 신혼에 있다. 두 번째 시간에 한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가정이란 것은 뭐가 생길 때 가정이라고요? 출산을 해서 아이가 생겼을 때가 가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예요? 그러면 육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까지 했다 이거야.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 오늘 할 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통해서 결혼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부모가 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새로운 네이션의 탄생이죠. 새로운 네이션이 뭐야? 국가잖아. 그럼 국가가 탄생을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 독립.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을 하는 것이 새로운 결혼이다. 출가를 시키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자녀를 독립시키는 거다. 그냥 목적이 다 뭘로 똑같아? 독립이라는 것으로 맞춰져야 된다 이거지. 자녀를 독립을 못 시키니까 독립이 안 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노르족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녀를 독립을 못 시키면은 뭐 한 거야? 실패한 거. 실패. 뭐의 실패야? 가정이 실패하는 가정이 된 거지. 생애 주기라고 해서 여기서 끝이라고요. 출가가 되면은 끝인데, 이 끝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두 개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이제 죽어. 내일 모레 죽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우리는 뭘 해보면 알아? 독립을 시킨 사람은 뭐 한 거야? 성공한 거고, 결혼식 가면 다 성공한 거예요. 일단은 부모들 얼마나 얼굴이 밝아. 섭섭해서 죽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 축하하러 온단 말이야. 자녀의 결혼을 슬퍼하러 오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했다고. 왜 부끄러운데? 왜 명절이 힘든 거야? 왜 부모가 받아야 될 실패의 대가를 누가 받는 거야? 자녀가 받는 거지. 넌 왜 결혼 안 하냐? 얘가 안 하고 싶어 안 했나? 누가 안 시킨 거야? 부모가 잘못 시킨 거라고. 어디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뭘 안 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야? 독립을 시킬 생각이 없어요. 출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얘를 출가시킬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출가를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뭐만 시켜? 국영수. 우리의 수고는 뭐야? 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다 어디서 나오냐? 국영수를 통해서 뭘 하면 돼? 서울대. 이렇게 가야? 요즘에 무슨 서울대도 아니야. 이제 의대. 뭐 이렇게 변호사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로스쿨.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패를 보는데 나는 뭐로 실패를 봐야 되냐? 독립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감을 가져가야 된다고, 부모들이. 그러면 독립의 조건이 꼭 출가이기만 합니까? 결혼이기만 합니까? 자녀의 결혼이기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독립한 결과예요. 독립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돼. 결혼을 해도 어떻게 사는 사람이 있어? 독립 못한 사람이 있고, 결혼을 안 했어도 독립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해? 독립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결혼이 돼야 된다고. 근데 결혼이 독립한 사람들이 아니라 종속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
식민지. 독립 못하면 식민지의 삶을 산다고. 누구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 부모의 식민지의 삶을 사는 거지. 근데 부모는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식민지가 즐겁지. 이 자녀들이 식민지로서 소유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패권을 들고 독립을 시키고 싶어? 안 시키고 싶어? 안 시키고 싶은 거야. 왜? 이제 끝이니까. 이 끝을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 언제 우리가 이 부모의 식민지가 언제 실패가 된다라는 걸 알까요? 이렇게 끝을 안 맺으면은. 언제 느끼냐면은 더 이상 얘네들이 결혼이 안 될 것이다. 결혼의 가능성이 사라지면. 언제부터 실패겠냐? 자, 결혼의 가능성이 1%가 남아있네? 그러면 이걸 실패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 입장에서는 안 하지만 이미 50%가 넘은 이하로부터는 자연적인 도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두 개를 물음표를 놨어요. 물음표를 놓은 이유가 있는데 이 독립을 위해서는 두 번의 캐즘을 넘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결혼입니까?는 아니고요. 우리가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결혼이 끝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오냐면요. 자, 초등학교를 지나기 시작하면은 뭐가 생겨요? 초등학교를 지나면서 중학교가 되기 시작하면은 요쯤 해가지고 무엇이 생기냐면은 2차 성징이라는 게 나죠. 이 2차 성징의 특징이 뭐야? 아니, 중2병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신체적 변화. 2차 성징은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되는 거지, 육체적으로. 뭐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해요? 신체가 남녀가 된다고. 태어나서 이때까지는 남녀의 구분이 외형으로 안 나죠. 근데 언제부터 나기 시작해? 2차 성징이라는 거에서 나타나죠. 남자는 뭘 할 수 있어요? 힘이 세지는 거는 이 결과고, 남자는 변성기가 오고, 그 다음에 수염이 나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몽정이라는 걸 하지만 그게 결국엔 뭐예요? 사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정이 뭐예요? 정자를 배출한다고. 여자를 볼게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도 뭐 변성기 비슷한 거 오고, 가슴도 나오고 한다고. 또 뭘 해? 생리를 하죠. 이게 뭐예요? 이제 난자를 배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자의 배출. 정자의 배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다 변하는 거야? 신체가 변한다고. 왜 다 배웠는데 이걸 왜 무시해? 그쵸?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2차 성징이란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신체가 그전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를 좁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도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예?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변성기를 지나기 시작하면서 여자를 이렇게 싸움의 상대로 봅니까? 안 보잖아요.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그래? 이런 변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이제 뭐 해? 육체적으로는 거기 2차 성징이 일어나고, 옛날에는 2차 성징만 일어나면 뭐 했어? 농업시대에서는 바로 이제 출산이 가능해. 그럼 뭐 해? 짝짓기를 시키는 거지. 누구끼리? 가문끼리. 그런데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고도화해야 되니까 배워야 될 게 많죠? 그러니까 뭘 안 시키는 거예요? 이때 결혼을 안 시켜요. 옛날에는 28 청춘이 뭐예요? 2 곱하기 8에서 16살이면 28 청춘이었단 말이야. 28살이 청춘이 아니라 16살이 되면 거의 결혼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단 말이지. 보편적이었으니까. 이게 28살이 돼버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학습 기간이 길어졌죠.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많고, 옛날에는 역사가 필요해요? 영어가 필요했나?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농사 일만 배웠으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사회가 고도화가 됐다고 아직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방법을 못 찾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첫 번째로는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2차 성징 말고 이 독립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사춘기라고 그러는 거야. 사춘기가 뭐야? 내가 하나의 존재감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부모의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으면 지금부터는 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부모의 말을 걸러서 듣게 되는 거야. 이것을 뭐라 그래? 부모의 말을 선택하는 거지, 선택. 필터링. 누구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뭐를 먹은 거야? 사춘기가 뭐를 먹는 시기냐? 선악과를 먹는 시기다 이거야. 선과 악의 기준이 누가 되는 거야?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됐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나로 가는 거, 나. 이걸 뭐라 그래? 이 생각의 독립이 되는 게, 이걸 정치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16살에 보통
16살이라고 하는데 더 일찍일 수도 있고 늦게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16살이겠지. 이런 통계가 있으면. 그런데 16살이 됐는데 얘 취업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은 하죠. 가능하죠.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데 뭐 해야 돼?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학부모?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건 언제까지 필요해요, 이 동의가? 만 18세까지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제에서부터? 적을 땐 2, 3년. 클 때는 5, 6년간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시기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취업을 내 뜻대로 못한다는 것은 누구 뜻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 뜻대로 간다고. 만 18세 이전까지는. 그럼 얘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내가 일을 할지 말지를 누구한테 맡겼어? 부모한테 맡겼다고. 그러니까 이 사춘기서부터 요 취업할 때까지 무엇이 생기냐? 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능력이 없는데 뭐는 생기는 거야? 정치적으로 부모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의 독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언제 와요? 정치적 독립이 옵니다. 사춘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경제적 독립이 오죠. 이걸 뭐라 그래? 취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춘기에 대응하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취업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돈을 언제 버냐 그랬을 때 취업할 때 버니까. 근데 이걸 법적으로는 얘는 만 18세라고 정해 놓는 거죠. 만 18세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치적 독립이 왜 와요? 사춘기가 왜 올까요? 일부는 이제 호르몬 얘기다고 별난 얘기를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육체의 성숙에서 오는 거야. 뭘로? 2차 성징이 오면서 육체적으로 부모하고 동등해지는 거야. 육체적으로 동등해지는 거지. 육체가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식이 할 수 있게 되죠. 예전에는 뭐 나무를 팬다고 칩시다. 나무를 막 패는데 아버지 혼자서 할 수 있었어. 근데 아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가 와? 사춘기가 생기는 거죠. 내가 외적으로 아버지와 똑같은 신체 조건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뭐가 떨어지는 거야? 부모의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나랑 똑같은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어려서 바라봤을 땐 산 같은 엄마 아빠가 내가 이미 성장을 하니까 나와 동등해진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안 돼?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권위가 떨어지니까 말을 안 들어. 자, 부모가 뭐에서 뭘로 가는 거야? 부모가 신적 존재였죠? 슈퍼맨 같은 신적 존재였다가 이 신적 존재가 역시 부모는 같은 인간이구나. 요걸 느끼기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사춘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해줘야 돼요? 이 안에서 부모가 이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 이거에 대한 인정이 되면서 생각에 독립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계속 육체적으로 자란 아이를 계속적인 아이로 만든다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권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교육은 초등교육이지, 초등교육. 이 초등교육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그러니까 생존 능력을 교육시켜요. 생존 능력.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 해줘요? 사춘기가 오면은 뭘 가르쳐줘야 돼? 사춘기가 오면은 살았어. 이때부터 뭘 해줘야 돼? 가치관 교육을 해줘야 돼. 사상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을 일치시켜줘야 돼. 이 생존 능력은 무조건 주입이 가능했어요. 저게 불이야.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 밥은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하루에 3끼 먹어야 돼. 가르쳐야 되는 생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르쳐야 돼. 여기에는 반론이 생겨서는 안 돼. 왜? 반론이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해야 되냐면 생존 능력과 함께 하나는 학교에서 가르칠 게 있어요. 이건 집에서 가르쳐야 될 거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는 또래 집단의 사회성입니다. 그래서 홈스쿨링만 받으면 생존 능력은 뛰어나질지 몰라도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이거를 보강하지 않은 홈스쿨링은 반드시 뭘 가져와? 고립을 가져오는 거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고립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뭐가 안 돼? 부모는 될 수 없는 게 있어. 다 해줄 수 있어. 이 시기에 다 해줄 수 있는데 뭐는 안 돼요? 친구가 안 돼. 이 부모가 친구가 되는 순간 뭐가 떨어져요? 권위가 떨어져. 이 가치관을 정립시켜줄 때 부모의 역할은 선생님이 아니야. 그렇지, 어른이지. 그냥 어른? 같은 어른이에요.
같은 어른으로서 뭐 해줘야 돼? 토의하고 토론을 해줘야 돼. 자기의 생각을 나눠야 돼. 자, 여기서는 생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기서는 애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 죽는단 말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뭐의 문제야?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이런 가치관의 문제라고. 이 가치관의 문제를 어디에만 맡기면 안 돼?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고. 물론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네이션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먼저 산 부모의 인생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뭘 나눠줘야 돼? 가치관을 나눠줘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았어. 아버지, 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을 때 닥치고 뭐만 해 이렇게 된다고. 우리나라는 항상 뭐를 치고 닭을 치고 꽃기호하는 닭이 아니라 닥치고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어? 마음속으로는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다 뭐 하고 닥치고 이런 생각들을 다 꾹꾹 눌러서 억압하고 뭐만 하는 거야? 공부만 시키는 거야. 국영수만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미 몸은 다 자라가지고 나는 아빠랑 다를 게 없는데 아버지는 국영수 안 하고 나는 하네? 부모님은 국영수 안 하고 나는 하네? 이 공부 왜 하냐고. 그거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거야. 부모로서는 어떻게 돼? 예전에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면 잘 알아듣던 놈이 국영수 하라니까 안 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질풍노도의 시기니 질풍노도는 부모가 바라보는 거지. 자기 자식을 뭘로 만들어? 걔 XX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정죄하는 거야. 국영수 안 하는 내 자식은 말 안 듣는 놈이고 나쁜 놈이고 반항하는 놈이고. 자, 이제 정치적인 독립이 뭐 어떻게든지 된단 말이죠. 이때 같은 어른으로서 같이 대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은 이 마음의 생각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분노로도 가지만 부모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얘 부모와 단절이 일어나고 누구한테가? 내가 참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존재한테 간다고. 부모 말고 친구 말고 선배를 만난다고. 이 선배가 부모 같은 선배냐 이거야. 좋은 선배 만나면 좋은데 대부분 이 선배질을 하는, 선배가 아니라 선배질을 하는 놈이 있지. 얘네를 뭐라 그래? 불량배, 또 일진 이렇게 된다고. 양아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누가 안 받아주니까. 부모가 같은 어른으로서 대해주지 않아. 근데 마치 자기를 어른스럽게 대해준다고. 그래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는 거죠. 야, 너네 어른이야. 우리 엄마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유, 어른이야. 어른이 좀 먹으면 어때? 이런 논리가 들어가 버리면 이 아이한테 쉽게 먹히는 거죠. 도박은 어떨까요? 도박. 게임. 왜 좋아할 수밖에 없어? 사춘기 애들이 자기 결정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엄마 아빠는 이미 MMORPG를 하고 있는데 내가 게임 좀 하면 어때? 엄마는 나를 캐릭터로 키우는데 나도 누군가를 캐릭터로 키워야지. 그게 내가 어른이 아니겠어? 라고 배웠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게임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내 캐릭터를 키우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독립의 문제점이다.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날 때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안 해주고 어디로 가져와요? 이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여기로 갖고 와요. 만 18세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인식은 언제 합니까? 성인식. 만으로는 아니어도 20살이죠. 이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난 아들이 경제적인 독립은 아직 안 일어났는데 뭐는 해줘요? 성인식은 해주죠. 이때부터 뭘로 취급해줘? 어른으로 취급해주지. 이 20세의 나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안 놓지. 언제까지 안 놔? 대학 갈 때까지 안 나지. 첫 번째로 재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성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야. 그 다음에 남자는 어디를 갔다 와야 돼?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런 것들이 뭘 막고 있어요? 이미 어른 된 이 아이를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이 기간을 막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애들은 다 애들로만 자라고 있다고. 언제까지? 몰라. 이 어른으로 취급해주는 이 기간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다고. 부모의 인정이 있어야 돼. 근데 아이들은 이미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이미 부모로서는 권위가 떨어져 있다고. 아이들은 부모한테 뭐만 받으려고 그래? 얘네들도 이제 뭘 배우냐면은 타협을 한다고. 야, 엄마 아빠한테는 꿀 빨아야겠다. 엄마 아빠가 애새끼가 아직도 내 말 잘 듣네 이러고 있다고. 근데 얘 입장에서 꿀을 빨자. 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뭐는 주니까. 용돈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용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는 아직도 아이를 뭘로 보니까? 부모의 시선은 자식을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까? 지금 3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로 보고 있지. 왜? 용돈 안 주면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생존의 입장에서 용돈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이는 경제적으로는 여기 와 있어. 육체적으로는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이때 뭐의 인정은 주고 가치관의 인정은 줄지언정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가치관은 있어도 누구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돼? 부모의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뭘 해야 된다? 취업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취업의 질의 기준을 누가 정하냐? 오늘부터 아버지 제가 나가서 알아서 먹고 살 테니 제가 들어올 때 같이 즐거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 아들이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돼? 뭐 해먹고 살 거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편의점에 가서라도 어떻게 먹고 살 테니 제가 집을 나가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 또 닥치고 뭐 하래? 공부하래. 뭐? 국영수. 이제 국영수가 아니라 취업 공부. 스펙을 쌓으라는 거지. 아니 나 지금 나가서 노가다 해도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조용히 하고 아버지가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대기업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공무원이 되도록 하여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공무원이 되는 척 하는 대신에 생존을 책임을 받는 거야. 뭐라 그래? 아버지 지금 제가 돈이 필요한데 돈은 내가 될 테니 너는 취업 스펙을 쌓아라. 국영수 했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는 취업 스펙을 쌓아라. 얘는 일평생 공부만 하는 거야. 스펙 쌓기도 하나의 공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뭐는 안 해보고 경제적인 독립이 안 일어나고 스펙만 쌓는 거야. 미션 컴플리트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취업이 되냐 안 된다는 거지. 이 취업의 질을 누가 결정해야 돼? 본인이 결정해야 돼. 언제부터 결정해야 돼? 사실은 취업을 하겠다는 결정을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정치적 독립이 일어났을 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가게 만들어줘야 돼? 경제적 독립이 일어날 때까지 가져야 돼.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치적인 독립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독립이 가기까지 사기꾼부터 해가지고 설계자들이 그냥 넘쳐난단 말이야. 설계자들이, 이놈의 설계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설계자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취업 스펙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업 스펙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 돼가지고 뭐만 가르쳐줘? 좋은 거, 좋고, 쉽고, 그렇죠? 거저 먹는 거. 이걸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거저 먹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만 욕심으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자꾸 와 있어요? 정마담이나 차무식이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나를 뭘로 만들어? 호구로 만든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다 뭘 키우고 있는 거야? 이 스펙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키우고 있는 거야? 다 호구를 키우고 있다고. 이런 교육을 해야겠냐 이거죠. 그래서 고민해봐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때는 생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생존 능력 중에 키울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 생명 능력이 우리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배우게 만드는 거야? 학교나 또래 집단을 통해서 국가에 맡겨서 키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국영수를 잘하는 게 국가의 문제입니까? 문제일 수 있지. 근데 뭘 배워야 돼? 그 안에서의 사회성을 배워야 돼, 이 아이가. 국영수는 되게 잘하는데 애들하고 안 놉니다. 이런 문제라고요, 이게.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문제라고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오면은 다 사라져. 공부만 잘하면 돼. 사회성 다 필요 없어. 가서 배우면 되지. 이렇게 된다고요. 또래 집단이 20명씩 시기가 언제 있어요? 5명 만나기도 쉽지 않죠. 이때 만나졌던 또래 집단을 끌고 와서 만나는 게 뭐예요? 고교 동창이고 초등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창들 아니야. 왜 동창들이 생겨? 여기서 잘 맞는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하고 내 성향과 잘 맞는 친구들을 만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교육을 학교에 바래야지. 국영수는 당연히 배울 만큼만 배우면 되고 애가 잘 못 배운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거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국영수를 못하는 애를 돈을 주고 쳐 바른다고 해가지고 이런 스펙 쌓을 수 있냐? 없다라는 거지. 이 돈으로 뭐 하시라고. 차라리 포크레인을 하나 사줘요. 그냥 편의점을 하나 차려주든지 아이한테 2억 3억씩 들여가지고 매달 한 달에 뭐라 그러냐면은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나간대요. 1년이면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럼 뭘 하고 차라리. 그러면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 7천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은 1억은 그냥 나와. 차라리 1억을 주고 편의점을 하나 차려주든지 아니면 포크레인을 하나 사주든지 덤프트럭을 하나 사주든지 아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빨라요. 일단은
뭘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최종 목표는 경제적 독립이다. 그러니까 뭐해? 여자들을 키울 때도 그렇게 간단 말이야. 자꾸 돈 많은 남자랑 만나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돈 많은 남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돈 많아 보이는 남자지. 돈 많아 보이는 남자를 뭐라 그래? 돈 많은 사람은 부자지만 돈 많아 보이는 사람을 뭐라 그래? 우리의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 3사에 자동차를 타면서 키를 이렇게 돌리고 다니면서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돌리고 다니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래? 이 남자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차를 몰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해? 벤츠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만나니까 뭐 하는 거야? 자꾸 설계를 당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를 뭐 하기 위해서? 차값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키우고 싶냐 이거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험. 그렇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경험.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벌어서 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고. 여기에 방점이 받치면 안 됩니다. 내가 취업을 좀 잘못해서 힘들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고 돈을 잘 벌어서 이 돈의 가치가 뭔지, 경제의 가치가 뭔지 이런 거를 가치관으로서 잘 정립해주는 시기가 필요해요. 내 아이를 뭘로 보고? 성인으로 보고. 근데 내 아이를 뭘로 보니까? 생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로 보니까 자꾸 생존 능력을 주입시킨다고.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20대면은 잘 살 수 있냐 이거야. 우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똑같이 살면은 지금의 부를 가져올 수 있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시대에, 운동권 시대에, 민주화 시대에 거치면서 되게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 나는 요즘에 애들이 취업 스펙을 갖는 걸 보면은 나는 지금 취업을 못할 것 같아.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취업의 스펙을 이렇게 올려놓고는 모두 다 대기업을 가기를 원하고 모두 다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가 몇 명이야. 의사가 몇 명이야. 다 의사를 만들어. 그러니까 뭐해? 의사들이 배고프게 살아야 되고 변호사들이 배고프게 살아야 돼. 옛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변호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쉬워요? 의사도 변호사도 취업을 해야 돼. 전문가들이 자기 회사를 차려서 자기 사무실을 차려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격증 따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생존 능력을 갖추고 사춘기 때는 정치적인 독립을 올바르게 시켜줘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로 만들면 안 돼. 어떻게 되면 무시하게 돼? 부모로서의 권위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부모 아닌 권위의 대상을 찾아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다른 권위를 만들어주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부모가 같은 어른으로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할 때 누구의 가치관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아니고 충분히 여기서 나눠줬던 이 아이의 가치관으로 취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때 진정한 독립이 되는 거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까? 안 했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춘기, 아직도 사춘기의 삶을 사는 북한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북한의 김정은이로 만들지 말고 가치관이 올바로 갖고 있는 우리 파트너로서 자녀를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